네, 이번에는 미디어 엔터 업종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깊이 있게 좀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모셨고요.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미디어 인터넷 애널리스트 조태나 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뉴 네. NEW 네. 히트 쳤네요. 네. 탑픽 기업으로 물론 뭐 기업을 막 권고하거나 이런 뭐 의미는 아니고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니까. 그래도 뉴 얘기가 요즘 많던데 주가가 좀 오르다가 지금 약간 밀려 있는데 위치가 또 좋네요. 자, 미디어 상승 사이클의 시작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네. 뭐 근거가 있을 텐데 뭡니까? 지금 일단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까지 텐트폴이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게 포진이 있다고? 텐트폴. 텐트폴? 네, 그게 네. 뭐야? 대작들. 드라마 대작들. 텐베거 같은 느낌인가요? 텐트- 주식시장에는 텐베거라고 하잖아요. 네. 10배짜리 종목 뭐 이렇게 하는데 네. 텐트폴? 그렇게 쓰는군요. 네, 보통 영화 쪽에서 많이 쓰던 키워드. 블록버스터 네. 뭐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쵸. 보통은 이제 그 대작이라는 말을 텐트폴이랑 비슷하게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요즘은. 용어를 또 배웠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텐트폴이나 대작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한 200억에서 300억대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까지 톤이 올라오고요. 네. 그러니까 제작비가 한 30% 정도는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는 아마 500억대 이상의 제작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도 까지 이제 상승 사이클로 들어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사실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당 해당 제작비가 한 80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뭐 한국은 20, 30억대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저희가 한 70억에서 80억대 해당 제작비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20, 30억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당분간은 뭐 3년에서 5년간의 큰 사이클로 보자면 지금은 좀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 자체를 투여되는 그 비용들, 제작비의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는 것이 이 뭔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한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간접적으로. 어쨌든 뭐 이제 Q가 늘어나든 P가 늘어나든 이제 이렇게 늘어나야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제가 P는 되게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네, 그래서 상승 사이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 제작 현장에 있는 프로듀서 PD, 이제 제작 PD가 네. 친한 지인이지만 스튜디오드래곤의 편당 그 제작 비용이 요즘 계속 투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드라마인데 뭐 하여튼 굉장히 늘어서 왜 그랬더니 몰라요. 이렇게 주는 대로 받는데 하여튼 뭐 많이 는척하고 그래 많이 받아라 그랬죠. 뭐. 지금 나오는 A스토리 지리산이 340억. 네. 초록뱀의 유스 이런 게 있나요? 초록뱀의 유스라고 사실 이게 BTS 세계관 드라마로 포커싱하고 있는데 BTS가 출연하지는 않고요. BTS의 세계관을 다루는 드라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TS 이제 군대 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제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400억대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뭐 지리산 340억, 케이스트 별들에게 물어봐 400억대, 뭐 덱스터도 이제 뭐 영화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작인 상황이고 더문도 더문? 네. 일단 400억에서 500억대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00억, 500억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가지고 해외는 보통 이제 블록버스터급이다 그러면 뭐 1억 달러면 우리 원화로 뭐 한 1000억 이상이잖아요. 네. 그렇게 투여하는 것들이 큰 초대형물이다 이렇게 하나요? 해외는 1000억 정도가 평균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초대형 블록버스터는 네. 시즌에 한 1조에서 1조 단위로? 5천억까지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나 그래갖고? 그래도 남아서 제작을 하고 진짜? 있죠. 네. 그게 이제 요즘 그 OTT라는 이게 배급할 수 있는 환경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기존에는 뭐 미주 시장이나 뭐 유럽 쪽에만 판매가 되었다면은 지금은 아시아나 동남아시아까지도 판매 단가가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쿱이 가능한 상황이죠, 수익이.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조금 올드한 느낌은 상영관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했으면은
배급사가 이제 상영관을 몇 개를 잡았느냐 이게 흥행의 성패 여부가 있었는데 네. 요즘은 온라인상으로 이제 OTT 그다음에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네. 보는 것들 네.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죠. 네, 그렇죠. 아. 지금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고 스마트 TV에서도 네. 바로 OTT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제작비를 보니까 네. 아, 상승 사이클로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네. 네,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서두가. 네. 자, 두 번째 중국풍의 음식과 의복이 노출되고 뭐 이렇게 쭉 써놓으신 질문이 이제 이슈가 됐던 거죠. 조선구마사. 네.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쪽이 개입이 됐던 건가요? 네, YG 엔터의 밑에 자회사로 있는 네. YG 스튜디오 플렉스라는 데서 드라마 제작을 하는 이제 제작사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철인왕후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조선구마사도 제작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제작사고요. 그렇게 얘기가 보도 나오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내용적인 이슈도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YG 엔터테인먼트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 시총 한 1,000억 정도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설광화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광화도, 비슷한, 내용 때문에 이제 시놉시스가 공개가 되면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미디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핵심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설강화도 사실상 타격을 잠시 입었었고요. 지난주에 한 5% 정도대 하락, 3%에서 5% 정도대 하락을 이어갔었는데 좀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총선 앞두고 좀 정치적 이슈가 많이 개입이 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컨텐츠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제이 콘텐츠리도 보합이나 아니면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조선구마사가 이게 제작이 한 80% 정도 완료된 상황이어서 사전 제작인가요? 네. 그건 아니고. 사전 제작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작비도 한 200억에서 250억, 200억대 수준이어서 이게 손실액이 한 100억 후반에서 2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손실이 뭐 SBS가 떠안거나 아니면은 뭐 YG 스튜디오가 떠안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네. 그 종목이 이제 좀 하락세를 약간 네. 영향을 받았는데 영향을 근데 이미 재료가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악재는 그러면 프라이싱 한 거 아닌가? 프라이싱 됐죠 지금.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네. 네. 근데 뭐가 저는 잘 보질 못했는데 네. 뭐 애널리스트는 이런 걸 다 봅니까? 보는데 이게 빈센조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빈센조. 사실은. 네네. 송중기 분. 네, 그래서 중국 뭐 라면이 나오는 PPL이 좀 과도하게 들어갔고, 근데 이제 뭐 조선구마사 같은 경우에도 뭐 역사 왜곡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이제 중국풍의 이제 음식이나 의복 노출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서. 네. 영향이 물론 이게 논란이 되는 장면이 많았군요.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뭐 톤이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랬죠. 항상 뭐 이제 비틀기 시작하면은 뭐 이게 좀 네네. 참 어찌 보면은 이제 어떤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그냥 좀 부드럽게 녹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 우리나라 뭐 걸리면은 네. 그냥 뭐 다 때려 맞춰서. 얘기 잘해야 돼요. 그래서 네네. 우리도 얘기 잘해야 돼요. 그래서. 네. 자, 토종 OTT 일로 갈까요? 네. OTT 웨이브. 네. 웨이브? 웨이브지 웨이브. 네, 웨이브. 네, 컨텐츠에다가 1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발표를 한 모양이에요. 네. 네, 거대한 금액인데 네. 이 디즈니 웨이브의 컨텐츠 공급이 중단이 되고 뭐 어떤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뭐 토종을 좀 키운 이런 것들 네. 이제 해외 업체하고 경쟁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미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해외 업체와의 경쟁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디즈니가 이제 하반기에 진출을 하면서 넷플릭스랑 디즈니 정도까지는 1, 2위 사업자가 어느 정도 자리에 잡힐 것 같은데 네. 2, 3위를 다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 3위를 티빙이 가져가냐, 뭐 웨이브가 가져가냐, 아니면 혹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KT가 뭐 가져갈 수가 있냐.
이렇게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티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천억 원 이상씩 저희가 뭐 쓰기로 예상이 되어 있고 KT도 최근에 오리지널 100편 정도 발표를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 투자 금액이 4천억에서 5천억 오, 될 것 세네. 같고 근데 이 오리지널 한 100편 정도 만들려면 사실은 1조 이상의 금액이 투자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발표가 난 거보다 2배 이상 많이 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웨이브도 그거 이제 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래는 3년간 한 3천억에서 4천억 쓰겠다라고 발표가 작년에 났었는데 네. 이번에 발표단 게 우리 1조 이상 쓰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 국내 OTT가 좀 공격적으로 콘텐츠 수급을 발표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과열 경쟁이나 출혈 경쟁이 이렇게 되진 않나요? 당분간은 출혈 경쟁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국내 통신사 OTT뿐만 아니라 네. 지금 카카오랑 쿠팡 같은 그런 커머스 기업들도 OTT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경쟁이 되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서 길게는 내후년까지는 출혈 경쟁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생겼네요, 진짜. 네. 일단 1, 2위 업체는 넷플릭스하고 국내 뭐 웨이브? 네. 국내 기준인가 보죠? 일단은 넷플릭스, 디즈니가 좀 해외 OTT로서 자리를 잡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이제 2, 3, 2 사업자는 뭐 티빙이나 웨이브, 네. 뭐 이거 KT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이게 많이 쓰는가요? OTT요? 안 쓰니까 잘. 네네. 제가 너무 올드한가? 잘 안 쓰니까. 일단은 넷플릭스는 거의 대부분 구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좀 보긴 있고요. 하다가 이제 너무 네. 보면은 방송 못하지 싶어가지고 잠을 못 네. 자니까 네, 계속 봐야 그쵸,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끊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저도 나름대로 서베이를 하는데 네. 디즈니 나오면은 디즈니까지 복수 구독하겠다라는 분들 되게 많은 상황이고요. 영유아들 때문에 그런가? 영유아도 그렇고 이제 가족들 진짜 가족지향적인 콘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넷플릭스에 이어서 뭐 디즈니까지는 복수 구독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근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복수 구독을 떠나서 4개에서 5개 구독하는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진짜. 2개 구독하는 구독자 수보다 4, 5개 구독하는 구독자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 네. 이제 국내는 당장 4개에서 5개를 가긴 좀 어렵고 한 3개 정도까지 그것도 일단 월정액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쵸. 보통 요금 과금제가. 네네. 얼마 정도예요? 월? 일단은 저 뭐 넷플릭스는 14,000원 네. 그리고 전 티빙도 보고 있는데 티빙도 한 16,000원 정도 지불하고 있고 디즈니 나오면 디즈니도 10,000원대 정도 이제 과금이 들어가겠죠. 네. 네. 그리고 왓챠도 보고 있어서 소비를 많이 하시는군요. 네 저는 거의 월정액 한 5만 원 이상은 나가고 있는 것 회사에서 같아요. 지원해 줍니까? 아니 사비로 다 쓰고 있죠. 아니 애널리 쓰면 그거 쓰려면은 네. 일적인 건데. 그쵸. 반도체는 데이터 다 사주는데 저희는 안 사주거든요. 어디요? 한국증권이요? 네. 네, 한국증권. 네. 사장님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네. 자, 지상파 중간 광고가 48년 만에 허용이 된다 이런 네. 보도가 있었어요. 네. 미디어주의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지. 네. 이것도 아무래도 뭐 수익성 사업이니까. 근데 요즘 광고도 선별적 집중 광고, 그다음에 뭐 타겟팅 광고, AI를 적용한 뭐 그런 광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이 뭐 인크로스, 네, 인크로스. 뭐 나스미디어, 네, 그다음에 뭐 요즘 와이더 플래닛. 플래닛, 네, 이런 쪽으로. 네.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소비자들하고 매칭이 잘 돼가지고 수익성으로 진짜 잘 순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연구적으로는 지금 한 지상파가 중간 광고 허용되면서 9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실제로 이렇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 중간 광고처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게 들어간다면 뭐 SBS가 3분의 1 정도 된다 하면 3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수료가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수수료 제외하면은 한 연간에 250억 원 정도 이익이 기여가 될 거다라고 이론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8월부터 적용하면 한 100억 정도 순증이익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광고 허용 뉴스 나오면서 SBS도 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게 주가에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건 하반기에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화 쪽을 이번엔 좀 볼까요? 네. 이제 또 그 광고들 요즘 많이 나오던데, 네. 자산어보, 네. 서복, 네, 이런 한국 영화들이 대기하잖아요, 개봉을. 극장가가 좀 살아날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극장 체인 업체들의 주가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예. 국내는 아직 뭐 대표적인 이제 CJ, CGV랑 CGV, 네. 롯데, 롯데는 상장이 상장은 안 안 돼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메가박스가 메가박스. J콘텐츠리로 J 상장이 돼 컨텐츠리, 네. 조금 회복이 될 가능성이 조짐이 있는지. 물론 그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쵸. 네. 오늘도 코로나 400명대 400명대. 나와서 좀 많이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네. 지금 배급사들에서는 4월부터는 배급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 말에 일단은 메가박스 투자 배급하고 있는 자산어보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4월 중순에 서복은 뭐 이미 티빙으로 가기도 했지만 네. 이제 뭐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인 것 같아요. OTT에서도 틀고 그다음에 극장에서도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지금 요거 이외에도 개봉이 잡혀 있는 영화들이 좀 중소형의 영화들이 많이 잡혀 있고 네. 그래서 아마 4월부터는 어느 정도는 극장 반등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사실 뭐 탑픽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최선호주로 좀 보시는 기업들은 네. 뭘로 좀 정리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좀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일단 주가가 반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 에이스토리랑 뉴욕이 지금까지 수익률 되게 좋았었는데 살짝 빠지는 감이 있어서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방은 자연스러운 지지를 거니까. 하고 있고 근데 실적 면에서 보자면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제이 콘텐츠리가 되게 여유로운 상황이고 중소 제작사 중에서는 에이스토리도 지금 실적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세 개 위주로 실적은 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최선호주는 드래곤이 컨센서스가 한 140억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제 추정치는 한 160억대 나오고요. 많이 나오는 컨센서스는 180억대여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최선호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미디어주 상승 사이클의 시작인가라는 타이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봤고요.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 미디어 인터넷 애널리스트 조태나 연구원이 오늘 수고를 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